안녕하세요, 오양입니다. 오늘은 이 보스웰리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 하는데요. 관절 염증이 있으신 분들 한 번쯤 다 들어보신 성분입니다. 이게 왜 좋다고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되고 부작용은 없는지 오늘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보스웰리아는 이 오만이나 예멘, 그리고 소말리아에서 서식하는 이 유향나무에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유향나무가 있죠? 이렇게 유향나무에 상처를 내게 되면요, 진액이 나와요. 이 진액을 말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스웰리아 원물입니다. 다른 말로는 유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들 3개 이거 선물한 것 중에 유향, 몰약, 황금 이거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개예요, 유향. 굉장히 유명한 성분이죠. 이 옛날 중동 지방에는 참고로 종교의식을 지낼 때 유향이랑 몰약을 섞어서 향을 피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중동에서 가장 좀 귀한 원료로 생각을 했었나 봐요. 자, 그렇다면 이 유향이라는 거를 추출해내면은 이 보스웰릭 산이 나옵니다. 뭔가 이상하게 적었는데 보스웰릭 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염증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우선 동양에서는 이 동의보감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유향이 등장해요. 탕액편에 보시면은 풍수와 독종을 치료하고, 이 풍수독종이라는 게 뭐냐면요, 고름이 차고 이게 심하게 붓는 부종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종기이죠. 그리고 나쁜 기운을 없애고 아픈 것을 낫게 하고요, 헌대를 속으로 삭게 하고, 이 헌대라는 거는요, 살까지 헐어가지고 이렇게 상처나고 상한 자리를 말을 해요. 그리고 옛날부터 이 피부 질환이라든지 종기, 염증을 제거해 주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설사랑 이질도 먹게 한다고 그래요. 이때부터 이 장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구나 하고 알게 된 거죠. 자,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것저것 복잡하게 제가 놔뒀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염증성 장질환에도 효과가 있고요. 천식, 아즈마, 그리고 오스테오라이시스, 요거는 골관절염이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염증성 장질환에 사용되는, 여기에 사용되는 지금 의약품으로 설파살라진이랑 메살라민 이런 약이 있어요. 이 의약품과 비교할 만큼 효과가 좋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식에는 이 폐기능을 개선시키고 천식 악화를 좀 막아주는 역할, 정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릴 때 아토피 있으신 분들 있으셨죠? 아토피가 이게 성인이 되면 천식이나 알러지 비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정말 높은데요. 이런 게 다 하나로 묶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전으로 우리 이런 염증 반응을 억제해 주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라키도닉 애시드라고 나와요.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왼쪽에는 AA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친구가 록스, 리포옥시게네이즈와 콕스, 그 사이클로 옥시게네이즈라고 하죠. 이 친구들을 만나면 각각 류코트리엔이랑 프로스트글란딘이라는 걸로 바뀝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친구 때문에 천식이 일어나고 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뭐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일어나고 그래요. 별로 안 좋죠? 근데 이 보스웰리아라는 친구가 이 콕스나 록스라는 친구를 억제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염증 반응을 억제해 주는구나, 요런 기전을 통해서 억제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그런데 이 콕스는 우리 소염진통제 있잖아요. 나중에도 체크를 보시면 좋은데요. 소염진통제가 이 염증 반응을 억제시킨 기전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요즘에는 항암 활성으로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당뇨나 고지혈증, 그리고 피부 건선, 이런 쪽으로도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다는데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중에 보스웰리아 혼합물이 있고요. 이게 보스웰리아 혼합물 중에 보스웰릭 산의 종류예요. 이게 정말 많죠. 이게 보스웰릭 산의 종류인데 이 중에서 요거랑 요거 2개 크게 좀 뽑아 볼게요. KBA랑 AKBA라고 하는데요. 이 케토 보스웰릭 애시드, 그리고 아세틸 케토 보스웰릭 애시드, 이 친구들이 항염, 2가지가 항염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이 2가지 물질의 함량을 기준으로 건강기능 식품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시험법에 2가지를 정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합물로 드실 때에는
이 혼합물 중에서 이 보스웰릭 애시드에 정말 많은 종류가 있겠죠. 이 중에서 이 두 가지 물질을 뽑아낸 거를 먹어야 되겠죠. 근데 혼합물은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얼마만큼 드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이거를 개별 인정형 원료로 회사에서 따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그냥 인증을 받은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KBA랑 AKBA 합으로서 표시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는 요거 합으로 되어 있는 게 선택하시기는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이게 20mg 이상 정도 드시면은 충분한데요. 요즘에는 시중 제품들이 80mg 정도까지도 나오니까요. 사실 이게 좀 너무 고함량이긴 하거든요. 이 정도 제품도 나오게 됩니다. 자, 미국에서는 얼마나 드셔라고 얘기가 돼 있냐면요. 그 아즈마, 천식이랑 골관절염 쪽으로 먹게 된다면 60% 보스웰릭산 함유된 제품으로 이 추출물을 300에서 400mg 하루 3번 TID로 먹을 수 있게 권고해 놨습니다. 이게 혼합물을 고르실 때 조금 헷갈리시긴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듣고 넘어가셔도 되고 안 듣고 넘어가셔도 되는데요. 그냥 짧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스웰리아를 식품이랑 건강기능식품 두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식품 기준으로는 이 알약 하나에 보스웰리아 추출물 분말 함량을 50% 미만으로 밖에 못 넣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시중 제품들 보시면 49%인 게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 이런 거 보시면 햇선 마크 들어갔을 거예요. 햇선 마크 아시죠? 햇선 마크. 요거 들어가면 그냥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환산해서 드시려면 계산을 되게 잘해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1000ml짜리 알약 하나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추출물 분말은 49% 들어갔을 거니까 약 50%라고 치고 500mg 추출물 분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또 보스웰릭 산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요. 아까 여기 60%로 300, 400 환산해 보면 이 산으로만 한 180에서 240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500ml 기준으로 36%에서 48% 들어가야 돼요. 일단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런 게 계산하기 힘드니까 사실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을 고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맹점이 뭐냐면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은 방금 말씀드린 개별 인정형 원료로 등록되어 있는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말하는데요. 이게 나라에서 고시해준 고시형 원료를 사용하는 게 아닌 이 회사에서 보스웰리아로 실험하고 쥐실험하고 임상실험하고 해서 어느 정도 약효가 있다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이 식약처에 우리 원료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록해 주세요 하고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식약처에서 보고 이건 어느 정도 약성이 있구만 이렇게 판단이 되면 개별 인정용 원료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이렇게 등록을 해줘요. 원료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돈이랑 시간이 많이 든다 보니까 아무나 못하는 건데요. 이게 등록만 되면 그 원료는 그 회사에서밖에 못 구하니까 독점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KBA랑 AKBA가 없으면 가짜다 이런 거는 사실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계산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드시는 게 소비자 입장에선 편하긴 하죠. 정리하자면은 이 혼합물로 드실 때는 아까 계산한 거 보시고 그렇게 계산해서 드셔도 되고요. 만약에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은 KBA랑 AKBA 합으로 20 이상 들어간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걸 알려드리냐면요. 이런 기본적인 정보가 없이 그냥 올라온 가짜 보스웰리아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터링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럼 KBA랑 AKBA 합으로 많은 게 좋은 거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의사항 꼭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함량이 많을수록 부작용도 잘 올라올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부작용으로는 주의사항이죠. 영유아나 임산부, 어린이, 수유부 이런 분들은 아직 임상 결과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알러지가 있으실 수 있어요. 어머나 5%밖에 안 남았네요. 알러지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이거 하다가 꺼지면 어떡하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알러지 반응 체크 한번 해보시고 나에게 보스웰리아가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보스웰릭 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 메스꺼움, 그리고 뭐 설사 이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고 너무 심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소염진통제 드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약물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물 상호작용이 있어요. 바쁘니까 말이 안 나오는데 이게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나프록센,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등의 소염진통제랑 드시면은 이게 체내에 잔류하는 약물 농도가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 약의 부작용이 좀 커지거나 좀 효과가 들쑥날쑥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요.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있으시거나 막 스텐트 시술하신 분들, 이후에는 뭐 플라빅스라든지 아스피린 이런 등등등, 뭐 와파린도 마찬가지죠. 이런 계열의 약을 많이 드시는데 이런 분들은 꼭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출혈 경향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안 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아 이거는 내가 먹으면 안 되겠다, 또는 아, 나랑 안 맞는 제품이다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빠르게 마무리할게요. 이 보스웰리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게 못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MSM이라는 성분 다음 시간에 제가 가지고 분석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부하는 약사 오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